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요. 미국 증시는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 체결 지수는 0.5, 0.8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1,461원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마이너스 2,521포인트, 코스닥은 0.8% 마이너스 737,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주 하이닉스가 2.5% 정도 약세,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합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1% 마이너스 19만 800원이고요.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급등을 하고요. 한화 오션도 3.6%, 한화그룹 쪽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 아까 1%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비스는 1.6%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여타 조선주가 그나마 좀 낫네요. 삼성중공업 2% 상승, 한국조선해양 1.4% 상승, 요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경기방어주인 SK텔레콤이 1.4% 오르면서 시작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캠 얘네들은 좀 오르고 HLB도 2% 상승입니다. 반대로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좋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5% 마이너스, 에코프로가 0.8% 마이너스, 휴젤이 오늘 5% 넘게 빠지고요. 클래시스도 3% 마이너스입니다. SM 6% 빠지고요. 오늘 장이 약간 종잡기가 어렵네요. 약간 뭐가 빠지고 뭐가 오르는지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 네. 좀 특징적인 부분. 오늘은 방산이 좀 눈에 띄는데요. 방산은 이슈가 있죠.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 프랑스 방문하는 이슈가 있어서 방산주들이 오늘 좀 기염을 토하고 있고, 또 이제 연휴 사이에 조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방산은 오늘 분위기가 일단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3%인데 더 빠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제적으로 미국이 금요일날에 올랐고 또 이제 전거래를 빠진 거에서 상쇄하더라도 조금은 더 하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쪽이 초반에는 좋았는데 조금은 눌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코인 쪽이 급등했다가 눌리긴 했지만 어쨌든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그리고 LNG 프로젝트 일부 종목군들이 지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반에 분위기가 좀 더졌던 거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8시 40분에 동시효과 안 나와서 다들 좀 당황하셨을 텐데 50분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뀐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조금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는 쪽들인데, 뭐 화성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군들 일단 최근에 실적 나오면 좀 급등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제 미국이랑 협상이 잘 안 됐죠. 그래서 막 언성 높이고 한 내용들로 인해서 히토류는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굵직한 이슈가 있었던 것들에서의 좀 긍정적인 내용들은 좀 소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약간 좀 미니 지수가 또 올라가서 약간 좀 버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잘 유지가 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네. 어떻게 좀 특징적인 부분 있을까요? 그 방산이 센 거는 좀 명확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유럽 쪽에 그 방산 대표주들 있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 당연히 이제 유럽 쪽이 더 혼자 사야 된다, 그런 경각심이 우크라이나 그것 때문에 더 세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되는 주식에 대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자체가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도 뭐 거기에 부응해서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도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의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조선하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에 대한 매기가 오늘 초반에 센 게 아닌가 싶고요. 화장품 정도 우리 그 수입 데이터가 나왔죠. 수출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반도체가. 근데 그건데 거기서 예외가 되는 게 무선 통신,
이구환신 때문에 그거하고 화장품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이 조금 버티는 정도 이렇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초반에 2차 전지 박살, 반도체 소부장 박살, 그리고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그런 엔터나 중국 관련주 이런 거 박살입니다. 살아남는 종목은 뭐 두 분이서 말씀하신 방산이랑 일부 조선주 요거 빼면은 다 지금 안 좋네요. 예. 오늘 2차 전지가 유독 많이 떨어집니다. 네. 에코프로들이 다 적자 전환 안 좋은 뉴스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좀 유예를 했어요. 그 환경 규제를 조금 더 뒤로 미룬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조금 추가가 되려면 규제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도 좀 내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예가 되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조금 전기차는 살짝 뒤로 밀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올라갔었던 내용들이 인터배터리에다가 이제 유럽에서 보조금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약간 일부 좀 되돌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인터배터리 뭐 재료 소멸 네. 이쪽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금양이 아까 초반에 22%또 마이너스 찍다가 지금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뭐 이런 애들 좀 떨어지고 오늘 또 많이 떨어지는 게 SKC 한미반도체 여기가 3%에서 한 4% 정도 또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오늘 반도체 박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이 박살났기 때문에. 네. 미국이 반도체 박살났는가 그걸 다시 얘기하려면 조금 길어지죠. 엔비디아가 박살났기 때문에 엔비디아 박살났습니다. 다른 것도 박살났지만 엔비디아 더 박살난 거. 엔비디아 자체 펀더멘스보다는 제재를 엄청나게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판매되는 거 다 싹 다 조사한다.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중형주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종목들,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어, 뭐 이런 종목들이 7%에서 10% 빠집니다. 역시나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또 후속 파생적인 그런 보도들이 계속 분석과 보도들이 나오면서 조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미뤄지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뷰티, 클래시스 뭐 이쪽이 좀 많이 좀 빠지고요. 위메이드도 6.5%. 그리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홀딩스, PSK, 심텍 뭐 요런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은 조금 오릅니다. 차바이오텍이 7% 정도 오르고 있고요. 뉴스는 딱히 없는데 뭐 영업 손실이 늘어났는데 글로벌 병원 사업 성과로 매출이 1조 원이 돌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파마리서치 4.8% 오르고 보로노이 3% 오르고 뭐 HLB 제약,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 ABL 바이오, HLB 요런 애들이 오늘 조금 빨간불 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종목 좀 오르는 종목이 있을까요, 하창원 부장님? 지금 막 변동이 나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방산이랑 조선 쪽이 워낙 많이 쏠려 있고 뭐 기자재 쪽 그다음에 뭐 미용 의료기기 쪽은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HS 코드 쳐보시면은 데이터가 상당히 일단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엔터 쪽에서도 약간 좀 엇갈림이 나오긴 하는데 YG 엔터가 일단은 분위기가 뭐 좀 나쁘지가 않네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알티오젠 같은 기업들이 좀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요. 이쪽은 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알루미늄 사실 뭐 규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비철금속 쪽에서 일부 종목군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뭐 샘표그룹주들도 좀 일부 상승하는 흐름으로 일부 바뀌었다라는 정도
네, 그 정도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변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 정도면은 국장 강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게 요 정도면은 잘 선방을 좀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220개, 하락 종목이 600개 이렇게 한 1대 3 정도로 차이가 나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1266개 해서 한 4대 1 정도로 상승 하락 비율이 되는데 어떻게 좀 잘 버틴다고 네. 봐야 돼요? 조방이 세니까요. 조선하고 방산. 그게 센 거죠. 조방이 세니까 지수 자체는 조금 버티는 것 같아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죠. 이게 모르겠네. 잘 버틴다고 봐야 되는 게 예, 맞다. 초반이 이게 표면적으로 0. 몇 %입니까? 0.2% 빠지고 있잖아요. 아까 0.6% 빠졌는데 우리가 그저께 쉬었잖아요. 어저께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저께 미국이 오르는 걸 반영을 못 시킨 거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빠질 때 미국 빠지는 것만큼 빠지지는 않겠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덜 빠진다고 보는 게 맞는데 덜 빠지는 정도는 결국은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거는 방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스 방산에 또 상당 부분이 조선에 또 들어가고 조선에 또 좋은 얘기는 있으니까 조방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선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창범 본부장님? 네. 저는 좀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요거를 제가 최근에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예.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이나 프로그램 매매가 추이가 원래는 장 시작하자마자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PD님. 네 보여주시면요. 네,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좀 패닉했었던 요때가 정말 우리 엄청 오랜만에 빠졌다라는 걸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24년 3월 때보다도 크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요날 이제 20일부터 이게 피크 친 날이거든요. 19일이 지수 보시면 이날이 피크 친 날이고 이날부터 이날까지 패턴이 뭐냐면 시간대로 보시면 이 프로그램 매수가 밑으로 계속 떨어져서 10시까지는 기본으로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유지가 되다가 조금 올리다가 다음날 또 빼고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다가 마지막 날은 그냥 하루 왼종일 뺐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니까 요 좀 고간을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채워볼까라고 하는 일부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덕분에 조금은 덜 빠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상 야간 선물도 시작하기 전에는 동시효과가 나오기 전에 한 마이너스 0.8, 9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게 이제 말아 올린 것도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안 나오니까 뭐 현물 매도나 이제 선물에서 수급 이탈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안 좋아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 그래 금요일 날에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 우리 1% 이내로 해야지. 약간 이런 심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좀 무너지기 시작을 했으면 예. 좀 타격이 컸을 텐데 이쪽이 빠지지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조선과 방산이 조금 강하게 올라오자 보니까 얘네가 지금 시가총액 11위 13위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급등하고 위에 상위 종목군들이 일부 안 빠져버리면 지수는 잘 안 눌려요. 왜냐면 여기 상위가 어쨌든 안 눌리면은 지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버틸만 하겠는데 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오늘 바이오가 일부 강한 상황을 좀 잡아주는 것도 지수의 방어에 좀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차 전지 하락을 바이오가 메워버리고 조선방산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하락 좀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이 조금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좀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0.03% 양전했고요. 2533.71 다시 조금 올라와 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대신에 수급이 좀 더 안 좋아지면서 1.4%까지 마이너스 폭을 조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플러스권,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 셀트리온은 2.7%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다가 시가총액 뭐 11위부터 한 20위 정도까지의 포진되어 있는 방산하고 조선하고
그리고 뭐 일부 금융주 요런 애들이 또 같이 올라와 주면서 지수는 좀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 넘게 또 달리고 있고요. 하나 오션이 7.8% 같이 좀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HT 현대중공업도 2.5% 이렇게 방산하고 조선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일부 금융주 아까는 메리츠 하나만 올라갔는데 여기에 신한지주도 올라가고 하나금융지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은 해운 관련된 HMM도 6%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KTNG나 저 SKT 올라가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별로 SK KT 1%, SKT 1.1%, KTNG도 1.2%, 뭐 이런 경기 방어주 방어적이죠. 방어 성격이지. 이런 성격에 뭐가 있을까요? 방어 성격이죠. KT도 올라가고 SKT도 올라가고 KTNG도 올라가고. 경기 방어주는 방어 성격이다. 네, 실적이 괜찮은 주변은 뭐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KT 같은 경우 실적도 좋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더 코멘트할 부분 있을까요? 오늘 같은 날에는 요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자. 일단 뚜껑이 열렸으니까. 네. 박장원 본부장부터. 저는 그래도 오늘 그 15시 30분일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트럼프가 그 소셜 미디어 그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뭐 지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그때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뭔가 변동성이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양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얻어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그냥 맞고 있으면 다행인데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이 자식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은 또 이게 격화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일단은 멘트 자체를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강하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만약에 추가적으로 관세가 나오면 좀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좀 간밤에 다 체크해 보셨겠지만 ISM 제조업도 그렇고 S&P 글로벌의 이제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제조업 지수는 좀 왜곡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만 보시면 좋아 보이겠지만 세부 내용 뜯어보면 이거 위험한데라는 흐름이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애틀랜타 GDP 나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관세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이 되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는 아래 공포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S 공포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S는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부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냐면 GDP 전망치가 마이너스 2.8인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3%에서 2.8까지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또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일본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장에서 조선소와 상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추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방산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부 세일즈하고 방위비 증가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드려 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됐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꽤 많이 눌렸거든요. 그럼 예. 그 시체들을 다 해소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이 방산이 힘이 셀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없고 탈출 물량이 많아서 이거 찍어 눌리기 시작하면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증시 분위기가 또 꺾일 수가 있으니 그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이게 결국 모든 게 핵심이 뭐냐면은 관세 때문에 된 거거든요.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협상용으로 나중에 판결이 날지 모르지만은 협상용 단순한 것보다는 진심이다. 이런 게 됐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됐던 뭐 사실 ISM 제조업 지수는 큰 차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50.3 나왔는데 50.4 오니까 크게 이슈가 아니고, 미국의 중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더 높았어요. 중국은 상당히 파지티브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양회를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 무슨 제조업 지수의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데, 관세가 진심이라는 거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전달이 단순히 주식시장에 전달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달될까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전달되잖아요. 네.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3월 달에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하려는 생각을 조금 흔들릴까요 말까요?
바뀔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상호 관세가 아직 안 매겨졌잖아요. 상호 관세는 4월 1일부터거든요. 미국, 중국, 그 캐나다, 멕시코는 오늘부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개별 관세하는 거 3월 12일부터 해서 유럽은 아직 시작 안 됐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3월의 지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 바뀌는 공포가 먼저 GDP Now Forecast에 반영된 거예요. GDP Now Forecast가 마이너스 2.8은 굉장히 물론 그거는 매주 바뀌는 것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임팩트는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고 좀 낙관적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전망치를 1% 초반으로 GDP 포캐스트를 낮췄거든요. 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건데 이 원천은 결국은 그 관세에 대한 진심이라는 거고 그건 PMI 지수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찍힐 PMI 3월 달 찍힐 PMI, 4월 달에 발표될 PMI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연결로 돼서 미국은 내리맞은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3% 정도 이내로 마감이 되면은 더 빠지는 게 네. 그러면 한국이 아웃퍼폼을 더 이어갈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3% 이상의 아직 추가적으로 그런저런 이유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절대값에서 조금 벅찰 수도 있다는 에어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요거 얘기하려다가 지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아까 저기 코스피 지수 딱 반등할 때 조선방산하고 같이 끌어올리던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퍼져가지고 지금 코스닥 지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다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차바이오텍, 보로노이, 저기 뭐야 셀트리온 제약, 오스코텍, 펩트론, ABL바이오, 알테 뭐 이런 종목들 쭉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뭐 2%에서 11%까지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들이 지수를 좀 방어를 많이 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오의 시간이 다시 왔다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지. 일단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이 바이오죠. 바이오가 최근에 좀 올라가다가 좀 쉰 종목군들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 이제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최근에 셀트리온도 실적 잘 나왔고 뭐 삼바도 뭐 워낙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오픈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바이오는 사실 나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들 기업 주력 기업들에게 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냐 그것도 좀 사실 좀 물음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강한 종목군들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로열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바이오가 조금은 유리한 포지션이 있고 이게 10년물 국채가 4.13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게 그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으니 그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간 것 같고 바이오가 요즘에 기업들의 뭐 실적이나 사실 좀 큰 종목군들은 이벤트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바이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채 수익률로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죠. 만약에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고 치면 뭐 제약은 필수 소비재니까 그렇게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또 경기 방어주 엮는 거에 또 같이 엮어가지고 그럼 더 좋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더 좋은 거죠. 네. 근데 제약 바이오 할 때 그 필수는 제약이 되고 바이오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국채 수익이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그걸로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볼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넘버적으로는 화장품인데 요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파지티브할 수 있는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아니 굳이 끼워 맞추자면 약간 미국이 어떻게든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자기네들 마진 먼저 챙기려고 네. 하잖아요. 국익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는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적인 해자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렇게 갉아먹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지 않나. 마진 우리 거를 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마진을 생각하면 그 국채 저기 끼워 맞추는 관세 겁니다. 핵심은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가시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조선하고 방사는 그 방사나 미국으로 파는 건 아니지만은 정가되거나 우리가 그게 있으니까 되는 거고 그렇죠. 자동차나 2차 전지건 반도체나
철강이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르잖아요. 때려 맞으면 예, 끝이니까. 그게 정도가 오늘이냐 다음 주는 다르냐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쏠리는 게 맞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바이오의 시간이 뭐 저는 이제 짧은 텀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네네. 주에서 뭐 몇 달 얘기로 바이오의 시간이 다시 온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네, 좀 그 레이더망 안에 넣어놔야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 쪽이랑 근데 바이오에서는 전 작은 기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기업 해야지 큰 기업. 근데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제한적이고 전반적인 국제 정세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 올라가지는 않을 건데 그렇죠. 지금 양회도 앞둔 상황이고 중국 모멘텀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뭐 걔네 관련주까지 한한령 해제 관련주까지 다시 같이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이오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올 요인이 별로 없다. 일단 요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멘텀이나 이렇게 국제 수익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바이오는 일단 긍정적인 수급이 돌기는 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나쁘지 같다.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똑같은 얘기고요. 네. 바이오 그렇게 갈 수 있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 뭐 저기 양해 쪽에서 대단한 진짜 부양 정책이 나온다. 그 첫째 조건은 제가 오늘 가져오긴 했는데 네. 그 저기 그 뭐죠? 그 중국에서 재정 적자 그 율을 4% 5% 의미 있게 올려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외로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까지 봤을 때 피크 아웃이다라는 의견도 한 7대 3 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뭐 재정 적자를 많이 해가지고 스프레드해서 한다 모든 섹터 IT만 가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쪽 섹터로 수급이 빡 밀리면은 그동안 오른 것에 약간 이익 실현이 나오겠죠. 근데 그 이익 실현이 바이오에서 나올지 조선 방산에 나올지 그거는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 여진이 있으니까 그걸 하더라도 그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죠. 오늘 뭐 누구나 봐서 뚜렷한 거는 방산하고 조선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먼저 딴 소리나 딴 이익 실현의 빌미가 나올지 아니면 바이오에서 먼저 나올지의 느낌에 따라 갖고 그 포션의 그 비중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한 거는 분석 기사는 이렇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세 매겨버리니까 3월 4일 이제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치면 내일쯤 되겠죠.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투심이 좀 약화됐다. 관세 영향 받은 거니까 캐나다에 공장도 있고 저번에 맨 처음 나왔을 때 한 얘기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캐나다에 공장을 보유하거나 건설 중인 그렇죠. 국내 2차 전지주 업체들의 수출이 타격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네. 나와서 2차 전지주가 약하다라는 논리로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코스피 대형주가 빠지는 게 다 2차 전지입니다. 네. 금양, 에코프로 머티, 뭐 포스코 그룹주, 코스모신 소재, LG엔솔 뭐 이런 애들, LG 화학 다 지금 2%에서 8% 빠지니까 금양이야 지금 뭐 금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감원에 막혀 유증 포기한 금양, 거래소는 고심 중, 관리 종목 되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유증을 4,500억을 하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갔구만 진짜. 야, 여러분 이런 기업 사주지 마세요 진짜. 우리 정일커즘의 기업이야. 좋은 입에 아까워. 정신 나간 기업이지. 몽골 뭐 있다며 그거 어떻게 됐어? 몽골. 몽골뿐이야. 옛날에 아프리카도 몽골 있었고 때문에. 예전에 콩고도 있다며. 고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코스피 대형주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금양이 지금 코스피 몇 위야 금양이?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전 상장 안 한 거는 왜 안 한 거예요? 그건 지금 잘 그럼 모르겠는데. 왜 안 한 거죠? 근데 할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실적 발표될 때 발표를 네, 했다고 맞아요. 해서 사람들이 더 뒤통수 맞은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경을 몰라서 왜 하기로 하고 할 것처럼 했다가 왜 안 했는지. 그게 지난주까지 기억이 났는데 지금 기억났어요? 머리가 아니 그때는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하여튼 그래서 많이 빠진 거잖아요. 오늘은 네. 뭐 다른 것 때문에 같이 빠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거래소에서 무조건 뭐 대체 거래소 해가지고 시간만 늘린다고 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먼저 이런 것 좀 하고 아니 1조 넘는 기업이 저 유증 4,500억 하고 지금 쉬운 걸 먼저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걸 먼저 어렵더라도 하는 게 아니고 쉬운 걸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일환이 아니고 그런 거 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더 추가적으로 할 시장에 얘기 대해서? 오늘 장 보고 할 얘기 있으세요? 뭐 수급도 괜찮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하이닉스 사신다면은 18만 5천원에서 떨어지면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그 상간에 또 올라갔네. 그 왜 그런지 궁금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18만 5천 원쯤에서는 이하에서는 사도 사라 된다. 오케이. 그 정도 얘기 드렸고 태광 많이 오르네. 제가 태광 2번 말씀드렸는데. 그렇네요. 11%. 태광 그 LNG 뭐 그쪽 관련돼서. 11% 오르네요. 오늘 좋네요. 역시 조선방사는 계속 살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억지 춘향이라고 봐야 돼요? 가창원 본부장님 어떠세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그 이제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요즘에 저는 좀 다른 증시도 이렇게 막 쳐다보려고 애를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일본 증시 올라간 거 보고 아 조선은 오늘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작업을 해놨었는데 그런 뭐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LNG 프로젝트가 사실 계속 가속화가 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미국이 과연 중국이 잘하는 걸 가만둘까? 왜 안 두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 쪽은 사실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왜 태양광은 두고 풍력만 괴롭힐까? 물론 이제 태양광의 일부 지역은 굉장히 뭐 365일 중에서 한 3, 4일 빼고 다 해가 뜬다고는 하는데 그런 걸 배제하더라도 풍력만 완전히 좀 배제하고 태양광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태양광이 중국이 잘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먼저 우린 자국 내 배를 뭐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들이 또 멘트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은 뭐 그 조선 쪽은 일단 수출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사는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게 방위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방위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엔 지금은 대부분의 이 공급 업체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 그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얼마나 납기를 빠르게 맞출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받고 싶은데 주문 넣었더니만 뭐 하루 왼종일 걸려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맞지 않아. 그리고 정부 세일즈도 계속 해주고 있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제 도장 찍을 사람이 없어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도 일부 회복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선 방사는 일단은 상승 룸은 있다. 대신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반대로 차익 매물도 언제든지 그렇지. 쏟아질 수 있다. 그거는 염두하고 봐야죠. 오케이. 네. 양호가 갑자기 너무 좋게 나오면은 차익 실현할 때 빼야 되잖아요. 반도체 개판될 때 그걸 더 뺄 것이냐, 딴 데서 골고루 뺄 것이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제가 방산을 얘기할 때 좀 높이에서 조금 밸류에이션 항상 이슈가 된 거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PER 20배 넘어갈 때는 항상 자체적으로 동력이 부족해져요. 근데 어저께 유럽에서 나온 에서 그 유럽 피어 그룹이 죄다 올랐거든요. 유럽 피어 그룹들이 방산. 방산이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유럽의 방산 기업 뭐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나면 JP 모건에서 프라이스 타겟을 평균적으로 25% 올렸어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뭐 탈레스 같은 거, 라인 메탈 이런 거 있어요. 탈레스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기업 아니에요? 아닌데 THALES. 탈레스하고 라인 메탈 이건 독일에서 맞고 라인 메탈 이런 거 같은 것도 목표 주가 다 20%씩 올랐거든요. 사브는 아시죠? 사브 알죠? 네. 차도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진짜 금요일 날 엄청 목표 주가를 죄다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 JP 모건에서 한마디로 지난 2주간의 이벤트는 방산 유럽의 그 방산 이렇게 유럽의 그 군대를 다시 한번 리아머먼트 하는 데 있어서 터보 차지 역할을 해서 향후에 모든 전망에 있어가지고 시그니피컨트한 증가를 예상한다. 한 달, 향후 몇 개월 내로 또는 몇 년 내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어조가 각각의 프라이스 타겟을 죄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피어 그룹에 대한 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닝을 20몇 프로 올리진 않았을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힘을 받아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탈레스 저거 뭐야? 네덜란드 출신 기업이라고 하네. 아 그래요? 탈레스 유럽, 라인메탈은 독일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몇 분 전에 나온 뉴스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 저기 뭐야? 지원, 끊는다고. 군사적인 지원 즉각 중단한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쓰되 전달되는 거, 없다. 운송되고 있는 거, 넘어가고 있는 것도 전면 그냥 아예 중단을 해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진정성 있는 뭐 노력을 젤렌스키가 보이기 전까지는 요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요런 사면 초과지 그쪽 입장에서는. 근데 영상 보셨어요? 영상 봤어. 보니까 좀 그 시기하지. 말도 계속 끊고 엄청 화내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누가? 뭐 위선적인 뭐 친절이 위선적인 친절의 시대가 끝나고 솔직한 야만의 시대가 아 그래 시작됐다. 그거 나왔어. 그 코멘트. 뭐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그 대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어떤 교수가 야만적인 그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전쟁 통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생존의 시대예요 생존의 시대. 근데 옛날에 1950 몇 년도에도 대한민국도 그 꼴을 당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저기 누구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한미 방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하기 전에 대팡 싸우고 그 7분 만인가 10분 만에 깨져갖고 가고 그런 게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뭐 레버리지 잘 활용했는데 저기 우크라이나는 레버리지가 뭐가 있을지 좀 그쪽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하죠. 어떤 기사 없다고? 아 저기 뭐야 제가 저기 트럼프 기사 읽어드린 거 요거 지금 속보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좀 됐는데 아까 한 3, 40분 한 됐어. 30분 됐어요. 30분 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국내 기사에는 없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9시 37분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결국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뭡니까, 두 분? 요 중간 점검으로 이제 9시 반 넘었으니까 오늘 시장 딱 봤을 때 코스피는 뭐 0.4%, 0.5% 이렇게 올라요, 오히려. 네. 조선 방산 조방 변. 일단 저는 사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모두 다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 역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전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되돌림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으니 그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전에 프로그램이 많이 던졌을 때는 바로 들어왔을 때 좀 크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그 15시 30분에 나올 예정인 트럼프의 입을 한 번 더 보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좋고 이제 지금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프로그램도 계속 담아주고 고가 던져놓은 거 많이 한 번에 던졌으니까 다시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서 더 세게 한번 던지면 그 우리나라가 저번에도 한번 미국 증시 떨어질 때 한 번에 안 떨어지다가 버티다가 한 방에 샥 무너졌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꼴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트럼프의 입을 최우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 오늘이 너무 아깝다 싶으시면은 현금 갖고 있는 거 한 10%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참아놨다가 해도 결코 늦지 않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상방을 너무 크게 먹기보다는 하방 리스크를 조금 더 제한하고 그거에 만약에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 기조를 잘 잡을 수 있는 거를 노리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으로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똑같습니다. 관세 블랙홀에 빠졌냐, 관세 겁먹음의 끝판이냐 아직 모르겠어요. 끝판이라면은 뭐 오늘 이 순간 또는 내일 모레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끝물. 그쵸 끝물. 끝물이죠. 끝판. 오케이. 끝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정도라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한 근거가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그 한 방향으로 모으시는 거고 안 그러면 분할이죠. 하더라도 분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미국의 S&P 기준으로요. 여기서 한 3% 4% 더 빠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조금 더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선주 방산주하고 화장품 정도는 한국에서는 그 분할의 개념에서는 뭐 언제든지 가능한데 나머지 뭐 하이닉스도 뭐 18만 원 깨진다든지 18만 원 근처 가면은 기회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뭐 미국이 하면 여기서 3% 이상 안 빠지면은 그때는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관세 근본적으로 끝물이 아니고 잘 모르겠다는 게 링거링 하면은 3월달 지표가 4월달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좀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시장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또 좋은 제품을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휴지랑 이거 뭐라 그래? 요거트 아니고 주스. 주스예요, 주스. 주스예요, 이게? 네. 로버츠베리의 빌베리 100mg 12팩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게 블루베리 139개를 그냥 갈아가지고 그대로 넣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요거트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딱 오픈을 해보니까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렇게 희한하지. 그냥 주스. 주스. 그래서 그 떠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네. 이렇게 해서 그냥 와 요구르트 아니야. 어우 시원하다. 난 그냥 갈아서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쉬면서도 아주 상큼하고. 네. 핀란드 숲에서 자란 야생 빌베리, 일반 블루베리보다 4배 높은 안토시아닌 함유가 됐고요. 혈관, 혈생, 항산화, 눈 건강, 암, 면역 기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39알을 그대로 갈아 넣어가지고 열매 껍질이랑 씨앗까지 함유가 됐다고 하네요. 뭐 일반 우리가 사면은 뭐 설탕도 들어가고 정제수도 들어가고 막 그런데 인공적인 맛과 좀 차별화된 평점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한 100년 된 이 브랜드입니다. 로버츠베리의 100mg 12팩을 원래 이게 107,800원인데 저희가 59,000원에 싸게 모십니다. 그래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품 블루베리라고 하니까 가격은 좀 있어도 원래는 더 비싼 거라는 거. 12팩? 근데 제가 블루베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틀에 한 번씩 먹는데 와, 그 진한 정도가 그걸 뭐라 그래? 진한 정도를? 찐함. 진함? 진짜 진해. 농도. 농도가 장난이 아니네. 네. 자, 그래서 로버츠베리의 빌베리 살펴보시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템포 휴지 가지고 왔습니다. 휴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고급 휴지 이런 거 좀 필요하실 텐데요. 템포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이 도톰하고 부드러운 오겹 티슈 99% 천연 펄프로 만들어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에 티슈는 손수건 이제 순면처럼 부드러운 감촉이어가지고 아까 저기 우리 MD님이 저한테 코 풀으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싹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쓱 손수건 같대요. 이렇게 이게 손수건 같대. 네, 손수건. 코 풀으라고 이렇게 코 풀면은 된대요. 그래서 이게 휴지가 굉장히 두꺼워서 코를 풀고 이렇게 이거를 넣어둘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말렸다가 그 다음 손수건 날 대용. 그 다음 날 또 쓰고 또 얼굴도 한번 닦고 오. 그다음에 코 한번 다시 풀고 나도 필요하다. 템포. 일주일 동안 쓰시면 됩니다. 네. 독일 거네. 자, 그래서 신생아나 반려동물 예민성 피부에도 무자극으로 부드럽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알러지나 비염 잦은 콧물로 코의 점막이 예민하신 분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싸게 가져왔는데요. 롤티슈 9개, 각티슈 100개, 그리고 휴대용 티슈 60매. 그러니까 롤티슈가 9롤이고 각티슈가 100매 12팩이고 휴대용 티슈가 60매. 요렇게 해가지고 89,000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와 2,000명 빠졌네. 2,000명. 그만 벌써. 2,000명 빠졌어. 보통은 1,000명인데. 2,000명. 왜 그런 거야? 2,000명 빠졌어요. 말을 좀 더 맛깔나게 해야지. 네. 광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2개가 더 있어. 어?
안 끝난 거였어요. 오, 오늘은 참을성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이제 봐야 되는데 9시 4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뉴스 먼저 볼까요? 일정. 일정. 좋다. 일정. 일정 보고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정 보시면은 월요일은 지나갔으니까 제가 지어놨습니다. 화요일은 이제 오늘 국정연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금요일에 비농업을 볼지 말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얘가 일단은 뭐 관세 기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철회되는 상황이 만약에 생기면 고용 볼 필요 없이 그냥 배팅을 걸면 될 것 같아요. 예, 단계적으로 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정연설에서 만약에 또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또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배팅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책원에서 출발해서 오늘 동시효과 조금 안 돼서 왜 이러지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이 폴란드, 프랑스 방문하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매우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ADP 민간 나오고요. 그다음 ISMB 제조업 베이지북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배터리가 지금 잘 되더라도 오늘 좀 떨어지니까 그걸 회복하는 정도이겠죠. 그래도 전고체 관련해서는 혹시나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 이건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목요일에는 유럽 지도자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서 자기네들 이제 패싱을 하니까 그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럽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럽 지도자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꾸 미국이 유럽을 패싱하니까 우리끼리 힘을 좀 모아서 어떻게 해보자 약간 요런 회의예요. 그래서 요 지난번에 내용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네요. 다르진 않지만 어쨌든 요게 방산 쪽은 좀 더 트리거가 될 수 있죠. 방위비 관련된 이슈가 더 오케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 금리 결정 나오는 부분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꽤 높아졌는데 요거 내용 보셔야 되고,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 이제 실질 민간 투자 부분이 많이 변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되돌림이 나온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농업 고용, 그다음 실업률, FOMC 통화정책 회의 보고서랑 이제 파월 발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하나씩 짧게만. 원래는 이제 ISM이었는데 그거는 뚜껑이 열렸으니까 네. 저는 지금은 트럼프 국정연설. 트럼프 국정연설. 네. 우리 시간 3시 반이에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반. 아, 그럼 네. 장 끝나고네요, 어차피. 네. 김장현 본부장님. 뭐 그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게 중요하고요. 그거 말고 그게 뭐 넘어간다면은 펀더멘털적으로는 실적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아침 같은데 브로드컴 실적 나오는 거, 거기서 어떤 그 커스텀 에이직 그 관련되는 거 나오는 거 정도는 아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는 그 미국이 그 경기가 어떠냐고 할 때 그 조금만 잘 모르는 모르는 주식이 아니지, 코스트코 있죠. 코스트코도 실적이 6일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6일날 실적 발표되고 7일날 나오는 거.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브로드컴하고 코스트코 요 정도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더 중요한 거는 고용 보고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만, 그거가 예상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은 요것도 좀 펀더멘털적으로 방향을 줄 수도 있다. 코스트코 실적은 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경기, 그다음에 저기 그쪽에 이거 다 보는 거죠. 월마트도 신경 쓰듯이. 하지만 브로드컴이 훨씬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날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개코레이님께서 저 블루베리 진짜 좋은 건데 개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그런 저기 브랜드니까. 블루베리 139개 그냥 갈아가지고 때려 박은 거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요거 티슈 제가 5번씩 쓴다고 막 더럽다고 하시는데 이거 5겹이에요. 5겹. 엄청 이거 한 3일 쓸 수 있는 건데. 3일. 그리고 금방 말라. 그래서 좋아요. 입도 닦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장열 본부장님 자료로 하나 가 볼까요? 한 3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많은데 한번 골라보시죠. 좀 이따 올까요? 아니요, 이 네. 바로 있습니다. 아, 메뉴? 네. 메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예요? 자, 핸드폰 그만하시고. 아니 이거 보시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보시라고. 핸드폰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골라주세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많습니다. 위커가 뭐예요? 약하다고 모든 게.
아니 저도 알죠. 지금 제목이 무슨 내용?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미국의 그런 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약간 비슷한 걸 디테일하게 한 게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하고의 관계. 이건 나왔으니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경기 침체가 아니면 지켜지는 선, 우리나라의 코스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부채가 많이 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삼성에 대해서 비교한 거하고 중국이 AI 투자가 경기세를 바꾸고 쓰느냐. 네. 상반기 제약바이오 주요 이벤트를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져와봤고 이건 좀 긴 겁니다. 보안 관련되는 거 AI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중 저번 주에 했던 거 발표 안 한 거 뒤에 세 가지 있고 앞에 거는 새롭게 가져온 게 6가지입니다. 뭐 할까요? 빨간 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검은하면 너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띄어띄어 한 것뿐입니다. 뭐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 다시 보여주세요, 피디님. 바꾸는데요. 부채 비용이랑 국방비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상반기 제약바이오 주요 이벤트 좀 궁금하거든요. 네. 보노님은 어떠세요? 네, 뭐 저거 중요할 것 주가 같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아직 오늘 아침에 지금 급하게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하신 거 그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국채 비용이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네, 이겁니다. 펄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이제 놨어 그냥. 자료가 되는 대로 많아서, 하는 거지. 자료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자료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1년,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실 것만 가져와야지. 아니 다 할 거야. 뭘 네? 원하는지 모르니까. 저희 우리 MD가 제품 한 100개 가져와서 여기 쫙 깔아놓고 골라보세요. 이거 원하시는 거 각자 필요한 게 다르니까 알아서 휴지 필요하면 휴지 사시고 커피 필요하면 커피 사시고 이거 종이 필요하면 종이 사시고 그렇게 하는 동안 이렇게 보따리 장수처럼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하죠? 30초 같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 나온 펄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퍼거슨의 법칙. 옛날 이 유명한 감독인 것 같아. 축구 감독. 그 사람 아닌 것 같고. 알렉스 퍼거슨. 맞아.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맞아. 그 아저씨 네. 뭐하나 할아버지. 펄거슨의 법칙에서 국가의 부채 비용이 어느 선을 국방선을 넘으면은 제국은 망한다.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래프인데 마침 오늘인가 어저께도 뭐 또 유명한 사람이 또 나와서 부채 비율 우리가 6점 몇 프로인데 GDP에 네. 미국이 6.2%인가 6점 몇 프로예요. 이걸 3% 내로 5년 내로 안 하면 진짜 망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유명하시 아는 그 다일리가 뭐 그분이 또 오늘 얘기했다가 나오는데 레이달리오? 그분이 얘기했다는데 이런 거를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올라가면은 이거는 진짜 큰일이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딴 나라를 괴롭히는 거지. 관세에서 돈 받고 도지해가지고 사람 자르고 그렇죠. 아픈 누군가 고통을 감내하는데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큰 고통은 미국 주가에 관계없이 이것이 이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퍼거슨이 누군데요? 퍼거슨의 법칙이 뭐예요? 이거 유명한 무슨 경제학자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그냥 퍼거슨 법칙에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리포트 안 읽어보셨죠? 아니요. 솔직히. 리포트에 퍼거슨 법칙인데 퍼거슨 누구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 그거까지는 제가 찾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게 넘어가지 마시고 저 바쁘다면 설명을 3분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에? 시간이 없다는 하니까. 무슨 시간이요? 시간이 없다면 제약바이오 그 일정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 안 됐어? 퍼거슨 법칙 그냥 딱 던져놓고 퍼거슨 나 누군지도 몰라 이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펄거슨이 아니 누군 퍼거슨 그래서 누구고 저게 왜 중요한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펄거슨이 누군지는 내가 모르는 게 이슈가 아니고 알면 좋은데 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네. 부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국방비를 확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 있죠. 그래서 그렇죠. 국방비를 8% 줄이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누구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회사 그 회사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 됐지만은 로키드 마틴? 아니 이거 말고 뭐였지? 갑자기 생각나네. 팔란티어 주가가 빠지는 요인인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효율성이니까 모든 걸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미사일하고 핵하고 드론은 안 줄여. 근데 뭐 유럽도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국방비도 지나치게 쓰면 안 되지만 효율적으로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부채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GDP 대비 6% 넘는 부채 비율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니까 트럼프도 그걸 알고
이 정부도 아니까 방향은 똑같은데 어떻게 줄이냐?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채 발행을 덜 하면서 그럼 뭔가 도지를 해가지고 뭐 하던 간에 사람 자를 거 필요 없는 거 거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자기 나라보다는 외국한테 다 관세 진심인 이유가 돈 이빠이 땡겨야 된다 이거지. 걔네 감세도 해야 되는데. 근데 부채비를 어떻게 줄여? 그러니까 관세 진정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나온다는 걱정이 든 거죠. 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미국이 내리 깐 거죠. 이게 고쳐야 된다 이거죠. 이거 고쳐야 된다고 미국은 이제 진짜 시리어스하게 절대적인 규모 단순히 퍼센트 말고도 옛날에 규모가 작을 때 5% 6%하고 지금 규모가 이렇게 해서 6%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슈가 돼서 이게 다 뭐 근원이 뭐냐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여서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역사학자래요. 역사학자? 네. 그러니까 하버드대 교수인데 니얼 퍼거슨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국제 패권을 장악해서 서양의 500년간의 대규모 영향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떠오르는 그 부상,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그거 하는 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보네요. 네, 맞나? 네, 맞아요. 그리고 저서가 맞네, 엄청 많더라고요. 저서가 많네. 네. 저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서 같아. 우리는 아마 그럴 확률이 아마 높기는 그럴 한데. 건데 예, 이름 뭐, 어디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저서를 읽어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제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문명, 제국. 예. 역사학자가 그런 걸 잘 써요. 네. 문명, 제국하면 뭔가 거대 담론이잖아요. 아마 돈의 관심 힘. 있으면 보시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얘기 해주셨고요.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약바이오 그 얘기만 하고 시장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모 증권사에서 그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월달에 유럽 폐암학회가 있고요. 3월 20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초록을. 그리고 4월달도 있습니다. 2분기 맞네요. 당연히 이때가 많은데 미국 암학회 이것도 3월 25일 날 이건 미리 공개하나? 하여튼 4월달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중간 세 번째 건 전 잘 몰랐는데 무슨 간학회도 있네요. 그다음에는 5월달 말에 6월 넘어갈 때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이건 유명한 것이죠. 이런 일정들이 있다. 한번 보시기 바란다라는 개념에서 정리를 했고 그때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가도 정리를 했는데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3월 유럽 폐암학회 이게 임박한 거니까요. 유한양하고 알테오젠이 무슨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유한양의 알테오젠 주요 임상 결과 발표 3월 20 며칠 날 있죠. 그다음에 아까 4월 5월 달도 많지 않습니까? 2분기는 전통적으로 성수기다. 아까 그 같은 갱제예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가 경기 침체를 가서 스태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면은 당분간 이쪽에는 파지티브 할 수밖에 없는 게 2분기가 전통적으로 성수기 영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 2분기가 전통적으로 성수기다.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4월 5월 달 학회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뭐 엄청 많은 회사 이거 다 알고 할 수는 없고 알테오제, 리가캠, 뭐 HLB 이런 주요 임상 결과 발표됩니다. 올릭스도 있고 퓨처캠도 있고 이런 데서 뭔가 기술 이전 무슨 계약 체결 이런 게 다수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상관관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딱 했어요. 아까 유한양해는 3월 27일 날 폐암학회에서 레이저 트닙, 아미반타마? 이게 뭐야? 이런 거 있고요. 3월 20일 날 그 시간까지 적혀 있네요. 초록 공개. 미리 올라가겠죠. 주가가 있다면은. 그다음 한올바이오파마는 1년 반째 굉장히 놀고 있는데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 않고 이번에 뭔가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3월 중에 임상 개시, 무슨 어떤 발표 이런 것들이 한올바이오파마 갖고 계신 분은 또 보시기 바라고. 옛날에 작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설명하면 막 뭐라고 했던 주식이 어느새 엄청 시가총이 오른 퓨처캠이 있습니다. 이것도 3월 중에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리가캠 라이선스 아우트 상반기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눈치가 좀 볼만해서 일정과 함께 이 리포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 뭐 하나하나는 개별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3월 달에 저런 이벤트들이 꽤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를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보로노이드 있는데 보로는 빼먹네. 오케이. 그 정도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59분이어가지고 보노님 마지막으로 좀 시장 한 번만 딱 짚어주시고 갈게요. 뒤에 광고도 2개 남아가지고 네. 호다다닥.
한번 볼게요. 네,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네요. 네, 수급 자체가 좀 나쁘지 않고 프로그램이 아까보다도 더 늘어났어요. 1,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은 저 프로그램 쪽에 완전 뒤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반도체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과 방산 쪽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그룹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증시의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2차 전지 쪽은 좀 급락을 하고 있으니 이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 흐름이 나쁘지 않고 LNG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 뭐 태광, 성강밴드 이런 쪽이 좋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도 일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엇갈려요. 뭐 클래시스 같은 것도 마이너스 9.5%니까 각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실적 좋은 기업들이 조금 급등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따가 11시 지나가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세미나 요거 관련해서 글로벌 로드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글로벌 로드쇼는 3월 25일에 LA 어바인에서 그리고 3월 27일에는 아틀란타에서 4월 1일에는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내용은 우리 김프로님이 직접 정리한 2025년 투자 핵심 포인트 유망 투자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K방산 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 최적의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상되는 세금 정책 변화 그리고 맞춤 절세 전략, 투자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한 유망 종목과 투자처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드립니다. 김프로님 나오시고요. 하나그룹의 최영진 전무, K방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김학렬 대표님, 빠숑 한국 부동산 전문가님이고요. 그리고 애틀랜타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 나오시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이자 세무사인 존청 미국 세금과 절세 전략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셔서 저거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머니 로드쇼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어도 해야 되죠? 예. 미국 투어, 아트 앤 파이낸스 투어 4기죠. 요게 미국 투어 4기.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이 시작이 되고요. 이 개인이 할 수 없는 기관 투자자 방문 그리고 저기 그 뮤지엄들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어를 같이 하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10시, 11시 그리고 3시 반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시장은 또 언제든지 변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따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